글쓰기를 바꾸는 시간 글바시입니다. 이번 영상은 실전 첨삭 시간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하루에 아이에게 잔소리를 몇 번이나 하세요? 저도 잔소리를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실전 첨삭을 통해 함께 볼 학생의 글은 보물창고 출판사의 동화 잔소리 없는 날을 읽고 3학년 학생이 썼던 독서 감상문입니다. 첨삭을 하기에 앞서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다 첨삭하지 못하고 빠뜨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문장과 문단을 보면 나는 건널목을 건널 때 잔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 빨간불에 건너면 차에 치일 수도 있고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라고 썼는데요. 우리 학생의 생각을 먼저 딱 내놓고 있죠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 생각이 어떤 장면이나 책의 이야기에서 왔는지 맥락은 조금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. 독서 감상문에 꼭 줄거리를 꼭 써야 한다. 이것보다는 내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장면이나 내용 등을 줄거리를 짧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. 줄거리가 목적이 아니고 내 생각을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거 같은 경우도 내 생각 자체는 좋지만 뜬금없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쓰는데 아침에 푸셀이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기분으로 등교를 하는 상황인 겁니다. 자, 두 번째 보시면 나는 푸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잔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 한번 주의를 주지 않으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. 두 번째도 이제 잔소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문단은 푸셀이 잔소리 없는 날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까닭에 대해서 쓰고 있죠. 이야기는 푸셀이 이제 부모님과 잔소리 없는 날을 하기로 이제 한 거예요. 그런데 푸셀이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 없는 날은 무사히 끝나게 되는데 요인은 뭐냐? 자, 우리 학생은 그 까닭이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. 그리고 푸셀이 술주정뱅이 아우구스트를 데려왔을 때 엄마는 푸셀과 파티를 같이 해줬다. 보시면 푸셀. 자,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앞에 나는이라던가 뒤에 가서는 그리고 이렇게 이어주는 말도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아이들의 느낌에는 이런 이어주는 말을 계속적으로 넣어서 써야지만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이런 말을 쓰지 않으면 뭔가 어색한 느낌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이건 입에 밴 습관적인 말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겠죠. 자, 그러면 여기 어떤 푸셀의 단어를 삭제해야 할까요?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, 자, 이렇게 그 해당하는 단어를 손가락으로 가려보고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. 푸셀이 잔소리 없는 날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까닭은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. 푸셀이 술주정뱅이 아우구스트를 데려왔을 때 엄마는 파티를 같이 해줬다. 어떻습니까? 세 번째 푸셀은 삭제해도 뜻이 통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문장에 보시게 되면 푸셀이 술주정뱅이 아우구스트를 데려왔을 때 엄마는 푸셀과 파티를 같이 해줬다. 여기에 자 주어가 뭘까요? 엄마가 파티를 같이 열어주신 거죠. 아이들은 국어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자세히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저는 주어라고 하기보다 주인이라는 말을 써서 비유를 해줍니다. 자, 이 문장의 주인이 누구냐? 자, 엄마라는 거죠. 그러면 이 주인은 문장에서 앞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냐? 안 그러면 중간이나 뒤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까?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앞으로 이 문장을 가져오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죠.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주어는 문장의 앞쪽에 갖다 두는 것이 문장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좋겠죠. 그래서 엄마가 푸셀이 술주정뱅이 아우구스트를 데려왔을 때 함께 파티를 열어주었다. 요렇게 고쳐보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아빠가 아우구스트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. 그리고라기보다 파티가 끝나고 난 뒤 아빠가 아우구스트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. 이런 필요한 말들이 생략되어 있죠. 그리고 푸셀이 밤에 공원에 잤었을 때도 하지 말고 그냥 잤을 때에도 아빠가 지켜줬기 때문에 잔소리 없는 날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.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잔소리를 극복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. 또 내 할 일을 제때제때 해야 한다. 이제는 잔소리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.
그런데 자, 또 다른 문단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같은 문단에서 이렇게 함께 쓰고 있습니다. 자, 이것은 구분이 되면 훨씬 좋겠죠. 줄을 바꿔서 한 칸 들여쓰기를 하는 것이 정확한 문단 구분입니다. 이 앞쪽에도 제가 문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는 한 칸 들여쓰기를 해야지만 원고지 쓰는 법에 의해서 문단 구분이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잔소리를 극복하는 방법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바꿔 생각하는 것이 또 내 할 일을 제때제때 하는 것이 왜 잔소리를 극복하는 방법일까를 생각해 보는 게 내 생각을 넣어 쓰는 글이 되겠죠.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단답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, 글쓰기는 생각의 흐름을 쓰는 거다. 왜에 대해서 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왜 그러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바꿔 생각하는 것이 잔소리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까?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잔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생각해 보면 그게 속상하거나 하는 마음이 덜하겠죠. 짧게 한두 문장이라도 넣어서 쓴다면 생각을 자세하게 담아서 쓰는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학생이 들었던 심한 잔소리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. 다른 문단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언니, 오빠는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러니? 라는 말이 가장 심한 잔소리였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 말이 차별하는 것 같고 속상해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네요. 평소 들었던 말 중에 잔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인사해야지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인사가 기본 중의 예의,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가 되겠죠. 이런 것은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열어주는 아주 좋은 질문들인데 먼저 독서논술 수업에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나 감동들을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할 거리의 포인트들을 정해서 자신이 이제 이렇게 써 나가는 겁니다. 이 글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이제 아이가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다고 뭐 비판하는 점을 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잔소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나름의 논리적인 근거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흔히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보다는 그 줄거리나 또는 책의 내용을 좀 많이 담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생은 자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담았다는 것이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특히나 그 중에서 호셀이 그 잔소리 없는 날을 부모님이 뒤에서 봐주었기 때문에 무사하게 잘 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깊은 그 사고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실전 첨삭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밖에도 궁금하신 다른 학생글 첨삭의 영상이 있으니까 또 각 첨삭의 영상마다 학생글 실제 첨삭 해설본 PDF 자료를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